안녕하십니까. 월간 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무슨 과정, 발생 과정, 그 이후의 후속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치 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일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그 이후로 기울어졌습니다. 야당의 공격과 그러니까 세월호를 빌미로 한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져 가면서 결국에는 박근혜 2016년 무슨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4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자금 내역을 보다가 국회의원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지출 보고서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익 씨는 서울대를 나와서 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같은 청와대에서 한 식구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몰라도 김용익 씨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의 건강, 보험, 보건 이쪽 분야 공약을 설계를 담당했었고 2017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MRI, 그 다음 CT, 초음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 전액을 갖다가 환자가 부담했어야 되는 그런 부문들을 갖다가 건강보험 급여로 대체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익 씨는. 한마디로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이 정부의 어떤 설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도에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초선 의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용익 씨가 보시면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해가지고 국회의원 김용익,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가지고 2015년 1월 29일 날 국회의원 김용익의 회계 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제 제출한 건데 제가 이 내역을 보다가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김용익 씨는 2014년 4월 14일 날 이 빨간 줄 쳐 있는 데를 보시면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김용익 씨는. 이 사람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어떤 예지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틀 전에 이미 그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설사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이틀 후에 일어날 사고를 갖다가 특정해서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다면서 여의도에 있는 남도마루라는 식당에서 7만 6천 원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근데 이거 정치자금법 41조에 따르면 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나 회계사한테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엉터리로 작성을 했고 이 내역에 따르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엉터리로 작성을 했고 그거를 또 엉터리로 감사를 했고 엉터리로 된 보고서를 갖다가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또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검토해야 할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공문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그때 취재장 당시에. 그래서 이 세월호 사고를 가장 가슴 아프고 애타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그 세월호 당일과 세월호 사고 그때의 행적들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그 정치자금 내역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이 사람도 국회의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초선의원입니다. 겨우 4년 했습니다. 국회의원. 예. 이 사람 국회의원 문재인 해가지고 2015년 1월 30일 국회의원 문재인 회계 책임자 4.3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여러분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그 누구 박원순하고 비슷할라나? 하여튼 그렇게 세월호 사고에 가슴 아파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과연 세월호 사고 그때 뭘 했을까?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4년 4월 16일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13만 7,500원 전통 한정식 동해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음식점 그래서 13만 7,500원을 썼습니다. 아마 이거 시간대는 안 나와 있는데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고는 분명 그날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이미 점심을 먹을 때쯤이면은 이 상당히 참사가 일어났구나. 구조가 안 된 사람이 많구나. 그 다음에 구조 불가한 사람도 다수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문재인 씨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13만 7,500원을 썼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밥을 먹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 후 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좀 그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 진도 팽목항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박준영 당시 전남지사가 강권해서 겨우 컵라면에 입을 댔는데 그 순간 사진이 찍혀서 그게 알려지면서 황제라면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밥을 굶어야 됩니까? 밥도 못 먹고 컵라면 먹었는데 그것 보고 황제라면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문재인 씨는 도대체 이날 한정식에서 먹었는데 그러면 그 컵라면이 황제라면이면 이건 뭡니까? 한정식에서 먹은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그쳤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또 그날입니다. 4월 16일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간담회 식비 12만 1,000원 12만 1,000원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삼도 일식에서 12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날 저녁을 또 국회 앞에 있는 일식집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녁이면은 이미 구조는 불가능하다. 근데 혹시 그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인 걸로 다 판명났지만 혹시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생존자들이 좀 장시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해경이나 해군을 투입한다면 구조할 수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지금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제 회사 선배랑 같이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뭐 평소에 제가 무슨 착하지도 않고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제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먼저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씨는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또 간담회 명목으로 식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문재인 씨의 행적은 이어집니다. 뭐냐면 2014년 4월 17일 또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낙원이라는 데에서 5만 5천 원 썼습니다. 이거 아마 점심값일 겁니다. 점심 식대일 겁니다. 또 저녁에 또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25만 8천 원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섬진강이라는 집에서
25만 8천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틀 동안 네 끼를 먹으면서 간담회 명목으로 네 끼를 먹으면서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황제라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컵라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그 사람 경질됐습니다. 아니 컵라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문재인 씨는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 도대체 간담회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뭐 김용익처럼 무슨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했습니까?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정말 그 일식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인사동에 있는 무슨 섬진강? 이것도 무슨 한정식입니까? 어쨌든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 세월호 아이들 불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런 논의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맨날 간담회를 한다면서 정치 자금을 쓰면서 그것도 이때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그래 놓고선 나중에 가서 광화문 나가서 무슨 융이 나빠? 김영호 씨하고 같이 김영호 씨가 단식을 멈추자면 나도 안 멈추겠다 뭐 단식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2017년 3월 10일 날 가서 진도 팽목항에 가서 뭐 너희들이 뭐 광화문에 별빛이 되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3월 10일 날 갔는데 2017년 4월 10일이라 쓰고 고맙습니까? 세월호 아이들한테? 네? 고맙습니까? 이 한정식집, 일식집 이런 데 가서 미안했습니까? 뭐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좀 톤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황당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비록 뭐 당시에는 이제 뭐 기사가 하여튼 온라인상으로 지금 못 보시겠지만 제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